여러분, 혹시 녹두를 먹었더니 열이 내려가고 몸속 독이 빠지고 심지어 중풍까지 막아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녹두라고 하면 흔히 여름에 먹는 녹두전이나 빈대떡, 팥죽처럼 간단히 죽으로만 생각하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은 이 작은 녹색의 알맹이 안에 노년층의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은 오르고 관절은 시큰거리고 위장은 더 약해지고 무엇보다 열이 잘 나고 쉽게 붓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약으로도 잘 다스려지지 않아 답답했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녹두가 왜 천연 해독제라 불리며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며 관절 건강과 피부 노화 방지까지 돕는지를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또 녹두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3가지 음식, 반대로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까지 알려드리니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녹두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해독 및 체내 열내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에 더위를 먹고 체력이 약해질 때 시원한 녹두죽을 드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로부터 더위 먹으면 녹두죽을 먹어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녹두는 체내에 열을 내려주는 탁월한 기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더워도 쉽게 지치거나 열이 오르곤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열이 한 번 오르면 혈압이 함께 치솟으면서 어지럼증이나 두통, 심하면 중풍 같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녹두에는 사포닌과 비타민 B군, 그리고 풍부한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고서인 본초 강목에서도 녹두가 해열과 해독의 대표 식품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의 연구에서도 녹두 추출물이 열사병이나 알코올 중독, 심지어 농약이나 중금속 중독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도 갈증이 심하고 손발이 붓고 머리가 지끈거려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녹두죽이나 녹두차를 꾸준히 드시면 몸속에 열이 가라앉으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두통도 한결 덜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녹두에는 이뇨작용을 돕는 성분이 있어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몸이 붓는 것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약해져 붓기가 자주 생기는데 녹두는 이럴 때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을 회복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술 마신 다음날 속이 울렁거리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옛날부터 해장국의 재료로 녹두가 들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코올을 빨리 분해하고 독성을 풀어주는데 녹두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녹두차를 끓여 마시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녹두는 단순히 더위를 이겨내는 여름 음식이 아니라 노화로 인해 체내에 쌓이는 독소와 열을 내려주고 혈압과 신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천연 해독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질환 중 하나가 바로 혈관병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병들이 모두 혈관이 막히고 딱딱해지면서 생깁니다. 그런데 녹두는 혈관 속을 청소해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녹두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 즉 혈관벽에 기름기가 끼는 현상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녹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붙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 녹두 추출물을 먹인 그룹에서 혈관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혈관 탄력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의 한 연구에서는 고혈압을 가진 환자에게 8주간 녹두가루를 섭취하게 했더니 혈압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고 쉽게 저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는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녹두는 혈관 속을 깨끗하게 해주어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 즉 피떡이 생길 위험이 커지는데 녹두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액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두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뇌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녹두는 혈관을 청소부처럼 깨끗하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며 혈압까지 안정시켜주는 노년층의 맞춤형 슈퍼푸드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기 건강과 위장 보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고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60대 이후로는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위염 같은 문제로 병원을 자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녹두는 이런 위장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녹두는 성질이 차갑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속에 열이 많거나 위장이 더부룩할 때 먹으면 위를 시원하게 진정시켜 줍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속이 느끼하고 답답할 때 녹두죽을 드셔보시면 훨씬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잔칫날이나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난 뒤 다음날 녹두죽을 먹던 것도 다 이유가 있던 겁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녹두에 들어있는 올리고당과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배변 활동을 돕는다고 밝혀졌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노인분들에게 녹두죽이나 녹두차는 아주 좋은 천연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위점막 보호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이 과다 분비되거나 위점막이 약해지면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쉽게 생깁니다. 그런데 녹두의 다당류 성분은 위점막을 코팅해 주어 자극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체한 듯 답답해서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녹두죽 한 그릇이면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녹두는 위장을 시원하게 진정시키고 장을 깨끗하게 하며 변비와 속쓰림까지 해결해주는 노년층의 위장 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피부입니다. 주름, 기미, 잡티. 많은 분들이 화장품으로 가리려고 애쓰시지만 사실 피부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몸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녹두가 이 피부 노화에 놀라운 도움을 줍니다. 녹두에는 비타민 E, 비타민 C,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활성산소는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만들며 기미와 잡티까지 생기게 합니다. 그런데 녹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세포가 늙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전통의학에서 녹두를 피부를 맑게 하는 약재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 화장품 원료에도 녹두 추출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부 진정과 미백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층에서 흔한 문제 중 하나가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입니다. 겨울철에 특히 심해지지요. 그런데 녹두에 들어있는 아미노산과 미네랄은 피부 보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녹두가루를 곱게 갈아 팩으로 사용하면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빨리 늙지 하고 속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겉에 바르는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에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음식입니다. 이런 녹두의 효능을 두세 배로 올려줄 좋은 식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철 더위에 지쳐서 밥맛이 없을 때 보리밥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녹두와 보리를 함께 먹으면 노년층 건강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보리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건강을 지켜주는 곡물입니다. 반면 녹두는 체내 열을 내려주고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우리 몸의 혈관과 장, 그리고 신장까지 골고루 이롭게 합니다. 먼저 혈당 조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누구나 혈당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밥을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금세 내려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녹두와 보리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오래 유지됩니다. 보리 속에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녹두 속에 사포닌이 인슐린 분비를 도와 당 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때문이죠. 실제 연구에서도 녹두와 보리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당화 혈색소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보리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거기에 녹두에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혈관벽에 기름기가 끼는 것을 막아주어 동맥경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것이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인데 녹두와 보리의 조합은 혈관을 청소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어 이런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보리의 섬유질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녹두의 올리고당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노폐물 배출입니다. 보리가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녹두가 해독작용을 하니 이 둘을 같이 먹으면 몸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잘 붓고 관절이 시큰거리는 것도 이런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녹두와 보리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장이 편안해지며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최적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늘은 천연 항생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마늘과 녹두를 함께 드시면 혈관과 면역력에 놀라운 효과가 생깁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반면 녹두는 몸속의 열과 독소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마늘과 녹두가 만나면 몸속의 나쁜 세균과 독소를 동시에 잡아주게 됩니다. 첫 번째 효과는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피가 잘 돌도록 합니다. 여기에 녹두에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혈관벽이 단단해지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손발이 차갑거나 다리가 잘 붓거나 심지어는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마늘과 녹두의 조합이 이런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에게 마늘과 녹두를 함께 먹인 연구에서 혈압이 평균 15 이상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나 독감에 쉽게 걸리는 이유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바이러스와 세균을 직접 억제하고 녹두는 염증을 가라앉히며 몸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면역력이 2배로 강화되는 셈이죠. 실제로 겨울철에 마늘과 녹두죽을 함께 먹은 어르신들이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보호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늘은 위에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녹두가 이 자극을 중화시켜 줍니다. 즉 마늘이 가진 항균 효과는 살리고 부작용은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분들도 마늘을 조금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곤할 때 자꾸 입술이 부르트거나 몸에 염증이 잘 생기시는 경험 있으신가요? 마늘과 녹두는 바로 이런 염증을 진정시키는데 최고의 조합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늘과 녹두를 함께 먹으면 혈관은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은 원활해지며 면역력까지 강화됩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나 혈압 문제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최고의 식품궁합입니다. 세 번째는 배입니다. 목이 칼칼하고 가래가 많을 때 배즙을 드셔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 배와 녹두를 함께 드시면
호흡기와 피부 건강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배는 예로부터 폐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과 가래를 줄여주는 과일로 유명합니다. 반면 녹두는 체내 열과 독소를 풀어주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호흡기와 피부 건강에 특별한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는 기침 가래 완화 효과입니다. 노년층에서 흔한 문제가 만성 기침과 가래입니다.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에 루테올린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기관지를 넓혀주며 녹두는 몸속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기침이 완화되고 호흡이 훨씬 편안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폐 건강 보호입니다. 배가 폐를 촉촉하게 해주어 건조한 공기로부터 폐를 보호하고 녹두는 체내 독소와 열을 내려주어 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외부 자극이 많은 요즘 배와 녹두를 함께 드시면 폐를 지켜주는 훌륭한 천연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는 피부 건강입니다. 배에는 수분이 많아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녹두는 피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여드름, 기미, 잡티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죠. 실제로 배와 녹두를 갈아 만든 음료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이 피부가 맑아지고 건조함이 덜해졌다고 합니다. 또 배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녹두의 혈관 보호 효과가 더해지면 고혈압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녹두와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철에 오이 냉국이나 오이 무침을 드시면서 같이 녹두죽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핏 보면 둘 다 시원한 성질의 음식이라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조합이 노년층 건강에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녹두는 본래 성질이 차갑습니다. 체내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위장이 약하거나 몸이 냉한 분들에게는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이 역시 대표적인 찬 성질의 채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위장이 심하게 차가워져서 소화불량,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소화 기능이 이미 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 분들이 녹두와 오이를 같이 먹으면 갑자기 위가 뒤틀리듯 아프거나 설사가 멈추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병 전문 의사들은 위장이 약한 환자에게 녹두와 오이는 절대 함께 먹지 말도록 권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는 급성 저체온증입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린 뒤 갈증이 난다고 해서 녹두죽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갑자기 한기가 몰려오고 어지럼증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쓰러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냥 배탈 난 거겠지 하고 넘기다가는 큰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위장이 약하거나 평소 몸이 찬 분들은 녹두와 오이를 절대로 같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여러분, 보양식 하면 소고기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소고기와 녹두를 함께 먹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고기는 성질이 따뜻한 음식이고 녹두는 반대로 성질이 차갑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극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화 과정에서 충돌을 일으켜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첫 번째는 소화장애입니다. 소고기는 소화가 더딘 단백질과 지방이 많습니다. 반면 녹두는 위를 차갑게 만들고 소화 효소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위장에서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심한 체기와 복부 팽만감을 일으킵니다. 70대 어르신들 중에는 고기를 먹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밤새도록 가슴이 답답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녹두까지 곁들이게 되면 그야말로 위장이 얼어붙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소고기는 철분과 단백질이 풍부해 피를 보충해 주지만 녹두는 혈액을 묽게 하고 열을 내리는 성질이 강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체내 혈액 흐름이 불안정해져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심장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초 강목에서는 녹두와 소고기를 함께 먹으면 기혈이 막히고 장부가 상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소화효소의 작용과 체온 유지의 상충작용이 발생해 위장질환과 순환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바로 새우입니다. 바다의 영양식품이라 불리는 새우가 왜 녹두와 맞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새우에는 단백질 중 트로포미오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입니다. 반면 녹두는 해독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면역계를 자극해 알레르기 반응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와 녹두를 함께 먹으면 피부 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기도가 부어오르며 숨을 못 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 문제입니다. 새우는 성질이 따뜻하고 단백질이 많습니다. 반면 녹두는 성질이 차갑고 위장 운동을 둔화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소화불량, 설사, 복통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소화력이 떨어진 60에서 80대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는 뼈 건강 문제입니다. 새우 껍질에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녹두 속의 피트산이 칼슘 흡수를 오히려 방해합니다. 따라서 새우와 녹두를 함께 먹으면 뼈 건강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칼슘 흡수가 잘 되지 않아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뼈가 약해진 어르신들께는 치명적인 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한방에서도 녹두와 갑각류는 상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체질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심화시키고 위장을 약하게 하며 뼈 건강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